안녕하세요. 수술이 어렵거나 실패한 백내장 환자분들의 시력을 되찾아드리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혹시 녹내장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 후에 돋보기 없이 사는 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라고 들으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는 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단초점 렌즈만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것이 이제는 낡은 생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50대 여성 한 분이 좀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백내장과 녹내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운전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글씨, 서류까지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서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셨죠. 이미 다른 안과에서 진료를 보셨는데요. 녹내장이 있는 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단초점 렌즈만 가능하다라는 아주 단호한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수술하고 나서 돋보기하고 안경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실감이 크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환자분의 시야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눈 모두 녹내장으로 인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시야 손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분 역시 심한 녹내장성 시야 변화가 있는 분인데요. 왼쪽은 이미 다른 안과에서 단초점 인공성체인 아이엔스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내원을 하셨어요. 수술 전에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막상 수술 후에 원거리, 근거리 모두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답답하셔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60cm 거리만 잘 보이는 아주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이엔스 같은 단초점 인공성체나 POC 같은 약한 연속초점 렌즈에 적응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재수술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만이라도 남아있는 시야를 이용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초점 인공성체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깊게 봤던 것은 시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중심 시야인데요. 녹내장 때문에 일부분은 기능을 못하지만 나머지 기능은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능이 일부 저하가 있어도 적절한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면은 남아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이 녹내장이 있는 눈에 단초점 렌즈 사용을 망설일까요? 바로 대비감도 때문인데요. 대비감도란 쉽게 말해서 흐린 날 회색 차선을 구분하는 능력, 또 안개 속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선명도를 나타내는 시력과는 좀 다른 시력의 질을 의미하는 건데요. 문제는 녹내장 자체가 이 대비감도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단초점 렌즈들은 빛을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고 빛 손실이 많은 광학적인 원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비감도를 또 한 번 저하시키게 되죠. 단초점 인공성체에 익숙하지 않은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약해진 시력의 질에다가 또 다른 마이너스 요인을 더해서 환자가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대비감도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것을 우선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공성체의 특징에 대한 논문을 섭렵하고 임상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 분야는 안과 의사가 각자 노력으로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라도 따로 연구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단초점 렌즈만 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래된 관습을 폐기해야 할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 경험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최신 3중 초점 렌즈 파란 선이고요. 그리고 단초점 렌즈인 회색 선의 대비감도 기능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두 선이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얼마 전에 나온 백내장 교과서에서 제가 직접 저술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 다초점 인공성체의 대비감도 결과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환경에 따라서 각자 렌즈의 기능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와 같은 의사들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최신 지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안과 의사들이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국제 심포지움에서 최신 5중 초점 렌즈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지 다양한 눈에 맞는 인공성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에게 단초점 렌즈만 가능하다는 획일적인 접근 방법 대신에
환자분 눈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서 어떤 렌즈가 좋을지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자분에게 적용한 방법은 양쪽 눈에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렌즈로 조합하는 믹스앤매치였습니다. 먼저 주로 멀리 보는 데 사용하는 우세한, 즉 오른쪽 눈이었는데요. 이곳에는 프리시즌 MVA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렌즈는 빛을 쪼개는 회절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굴절 구역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속 초점 전환 기술을 가진 그런 렌즈이고요. 장점은 빛 번짐이나 눈부심 같은 불편함이 적고 먼 거리부터 중간 거리까지 시야가 끊임없이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력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주로 쓰는 비우세한인 왼쪽 눈에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3중 초점 렌즈 중에 하나인 클라리온 파노프틱스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 렌즈는 40cm 근거리, 또 60cm 중간거리, 그리고 원거리에 매우 선명한 초점을 맺혀주고 또 연속적인 시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안경 없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자랑을 합니다. 클라리온 파노프틱스의 클라리온 소재는 수십 년이 지나도 렌즈가 변색되는 또는 변성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깨끗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유지를 해줍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녹내장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이미 한쪽 눈에는 단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고 실망해서 내원하셨던 분은 시야 아래쪽 절반만 기능을 하는 중등도 이상의 녹내장이 있었습니다. 녹내장 수술 전에 먼 거리는 안경을 쓰고 0.7을 흐리게 보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먼 곳과 가까운 것을 안경 없이 보셔야 하는 직업 때문에 렌티스 컴포트라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로 중간 거리와 근거리가 보이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환자분은 수술 후 다음날 아침에 환자분은 안경 없이 양안 시력 모두 1.0을 얻으셨고요. 불가능하다고 말을 들었던 바로 그 눈으로 먼 곳에 있는 간판 그리고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글씨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게 되셨습니다. 환자분은 너무 선명해서 선물 받은 것 같다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환자분은 수술 전에는 0.05에서 수술 후에 0.5까지 향상되었고요. 가까운 거리는 J4 정도로 휴대폰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가 말해주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은 녹내장이 있었고 무조건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옛날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랐더니 더 불편한 결과를 얻었고요. 한 분은 양안에 최신 다초점 렌즈를 넣어서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얻으셨습니다. 녹내장이 진행해서 시력이 떨어지면은 단초점 인공성체를 넣어도 시력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좋은 녹내장 치료제와 정밀한 진단 검사 장비가 있어서 녹내장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눈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또 수십 가지가 넘는 렌즈의 미세한 광학적 차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최신 과학적 근거를 조합을 해서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한계에 부딪혔거나 수술 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의 해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과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희망과 유용한 정보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과의사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